오늘 이제 기사가 정의용이 존 볼턴 미국 NSC 보좌관과 비핵화 평화적 달성 위해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뭘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용은 남북 정상회담도 중요하고 미북 정상회담 성공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 또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고 매우 유익했다. 그런데 비핵화에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 미북 정상회담 장소는 정했는지, 볼턴 인상이 어땠는지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1시간 회동을 했어요. 1시간 회동에서 뭔 이야기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 지금 CIA 국장이죠. 이 사람이 어제 이제 이 청문회를 했습니다.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 인준 청문회를 했는데요. 미국은 북한 정권의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군사행동으로 북한 정권 전복을 선호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김정은이 미국을 핵무기로 위협할 수 없는 조건을 달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 그 말이 결국 북한 정권을 엎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나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 과거에 그렇게 원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북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한 낙관적인 상황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북 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한이 스텝 어웨이, 물러서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자국 경제와 정권 유지를 포함한 자신의 고유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걸로 보느냐는 질문에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과거 경험을 비추어 봐서 그렇다고 말을 했고, 과거 협상에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너무 빨리 대북 제재를 풀어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우리가 보상을 제공하기 전에 북핵 폐기의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얻어야 된다. 이를 달성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는 아주 힘들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야무진 외교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매티스 장관은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를 그냥 한 거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거기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는 외교적 수사와 이 본심이 있습니다. 이 폼페이오의 본심은 북한이 쉽게 협상에 오지 않을 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보상을 제공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북한의 핵을 이렇게 없앤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본심이죠. 자, 매티스의 발언의 본심은 협상을 낙관한다, 외교적인 길에 들어섰다, 이런 거는 수사입니다. 뭐가 본심이냐? 폼페이오가 과거 실패한 대북 협상을 모두 연구했다. 상원 인준을 폼페이오가 받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같은 뜻에 걸려들지 않도록 매우 성숙하게 이끌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미국의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도 어제 청문회에 이렇게 참고인으로 와서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군사적 측면과 외교적 경제적 압박 캠페인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서면 답변을 했어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이 남폭하게 핵과 역량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가장 긴박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모 총장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핵 문제가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지만 회담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군비 태세를 완벽히 갖추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폼페이오부터 시작을 해서 매티스 장관, 덤포드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등 중에 누구도 이 회담이 잘 될 거라고 진짜로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이번에는 실패 안 하도록 실패의 모든 사례를 다 연구해서 보상은 없이 바짝 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제 한 신문에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렸어요. 지금 남북 미북 회담으로 요동치는 한반도에 미국이 이 이후에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특급 동맹, 이름이 파이브 아이즈입니다.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멤버 나라가 어딘가 하면 영국, 그리고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캐나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사소하게 서로 다툼은 있지만 동맹 중에서도 오리지널 동맹인 이 5나라를 이렇게 지금 최근에 매우 강하게 묶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느냐? 지난 1월 달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 유엔 당시 참전국 모임 국무외교장관 회담을 했죠. 매티스 국방도 갔지요. 그래서 이때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고 그리고 해상 봉쇄안까지도 거론이 됐죠. 자, 그래서 강경화가 불참하려다가 할 수 없이 가서 헛소리해서 망신당하고 왔지요. 캐나다가 모임을 주도했지만은 사실은 미국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 영연방 국가들을 일부 국가들을 포함시킨 빅브라더라고 불리는 파이브 아이즈 고위 관료 모임을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한번 모았다는 거죠. 미리. 그래서 이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영국이 북한과의 전쟁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5개국이 공동으로 북한 내 1,500곳을 타격하는 계획까지도 세워놓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일본하고 동맹이라고 하면서도 또 한국은 형식적으로 걸쳐놓고 있으면서도 독자적으로 지금 한국, 일본을 넘어서는 이 전쟁 협의체를 특급 동맹 협의체를 구축한 거예요. 이 동맹 수준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서로 상대국이 원하면 다 들어주는 전쟁도 같이 하고 그래서 최근에 영국이 러시아 스파이를 독살시킨 그 러시아 정부에 대한 제재를 하는데 여기에 이 5나라가 아주 대놓고 영국 편을 다 들어서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맹이라는 것은 정보 공유하고 정책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군사적으로도 같이 대응하는 그런 수준의 이 완전히 전략적인 부분을 공유하는 이너서클 같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특급 동맹이 지금 가장 몰두하는 부분이 지금 북핵 문제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그냥 서로 간에 외교적인, 통상적인 정보 공유 차원을 넘어서서 군사적이고 정치적으로 협력을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동맹이 최상위 개념의 동맹체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일 동맹이나 한미 동맹보다도 이 동맹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맹에서 주로 이제 이 정보를 입수해서 공유하는 부분에서 정보 수집 대상과 감시 대상에 지금 한국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오랫동안 미국, 영국, 그리고 영국의 핵심 연방국가인 이 세 나라 등이 정보 등을 공유하고 군사적으로 움직여 왔는데, 중요한 것은 영국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영국의 이 정부 내에 북한과의 전쟁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를 시켜가지고 이 5개 나라가 미리 이야기를 한 다음에 20개국 한국전 참전 동맹국들을 불러가지고 방향을 정해놓고 그대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가서 워낙 제동을 거는 바람에 발표문의 톤을 조금은 낮췄지만은 분위기가 심상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한국에 왔던 영국의 이 외교부의 그 헐튼 부국장이라는 사람이 이 지금 미국, 영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강경한 기류가 합의가 되어 있다라는 말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한국이 급해져 가지고 이런 나라들과 통화도 하고 문재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캐나다가 왜 이러느냐? 캐나다 입장에서는 전형적으로 미국과 가깝지만은 영국과 더 가깝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좀 견제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결국은 ICBM으로 날라오면 캐나다가 이렇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지금 특수관계 파트너인 미국과 지금 보조를 완전히 맞추는 그런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미국은 최소한 이 5개 나라에 일본 등을 얹게 되면, 그러니까 이 나라의 공군기와 해상 함정들이 유사시에 북한의 1,500개 목표를 나누어 맡아가지고 공격을 하고, 또 해상 봉쇄에 들어가면 이 남해, 서해 등을 분담해서 압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군사적인 준비를 다 갖춰 놓고 지금 한국과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정의용 볼턴이 안보 한라인을 재구축한다 이러는데, 지금 재구축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지금 일본의 안보 수장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도 지금 볼턴 만나러 가 있는데요. 곧 아마 이틀 뒤에 아베가 또 이 트럼프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 핵심적인 문제는 이 북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일본하고만 지금 북한 문제를 대응한다라고 봤지만, 미국은 세계의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서로 가치가 공유되는 5개 나라와 지금 입장을 맞춰 놓고 일본은 여기에 현장의 파트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미국이 1년 안에 북한의 핵시설을 전부 불용화, 폐기시키는 부분에서 지금 핵을 갖다가 폐기하는 부분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냥 핵시설에다가 콘크리트를 갖다가 들이부어버리면 1년 안에 얼마든지 폐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붓고 파괴하고 하면, 빨리 설치면, 정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1개월 안에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른 거지, 핵시설을 불능화하는데 폐기하는데 그것이 무슨 오래 걸린다, 리비아도 1년 10개월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한 달 안에도 빠르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안 먹으려고 해서 그렇지, 먹으면 금방 폐기할 수 있다는 게 현재 미국의 입장인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북한 핵이, 저는 문 정권한테 묻고 싶어요. 진짜 문 정권이 북한 핵을 빨리 원하게 진짜 폐기하고 빨리 폐기하기를 원하는가? 저는 그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권 내부에 스스로
북한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북한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미북 회담이 정리되고 많은 보상이 북한에 떨어지도록 그리고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어서 미군이 철수하고 더 나아가서 연방제 형태의 최종적인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김건식 씨 같은 사람은 경남대 교수인데요. 햇볕논자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또 그런 쪽에 정당으로 출마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핵 해결 없는 관계 개선은 사이비 정책으로 변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교류 협력으로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원론적인 부분으로는 햇볕 정책이 옳겠지만은 비핵화라는 부분을 갖다가 하는 데는 햇볕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포기해야 된다 하면서 핵 포기 없으면 햇볕 정책은 의미가 없는 거고 햇볕 정책으로는 핵 포기가 안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좀 용기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요. 솔직히 누가 봐도 상식은요. 아니 남과 북이 평화롭게 가야지 그러면 싸우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햇볕 정책으로 가면서 살살 달래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핵과 ICBM을 가지고 끝을 보려고 하는 부분에서 북한을 달래고 돈 주고 이런다고 햇볕 정책으로 해결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이제 양심 고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요. 지금 저는 이 방송을 보는 젊은 분들한테 당부하는데 지금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러는 부분에서 20대, 30대한테 한번 물어보길 바랍니다. 이들이 봤을 때는 김정은은 하랩이 잘 타고 태어난 이 완전히 또라이 양아치죠. 그런데 그 김정은하고 20대 걸그룹 여성이 만나서 영광이라고 했다. 정말로 우리 한국의 보편적인 20, 30대가 김정은을 만나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그리고 한국의 50대, 60대, 40대의 기성세대가 생각하듯이 그중에 이 좀 왼쪽으로 기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민족끼리 통일 우선, 민족 우선이라는 이런 핏줄 이데올로기가 이 사람들한테 통하겠느냐. 젊은 사람들은요, 여론조사를 해봐도요, 북한이고 뭐고 싫다. 서로 좀 편하게 건드리지 말고 살자. 우리 일만 해도 허덕허덕해서 죽겠는데 북한이라는 거 생각도 하기 싫고 정말 꼴도 보기 싫다라는 게 이 사람들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앞에 취업이나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못 꾸릴 상황이고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통일이 최고 지상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냐는 거죠. 민족 그런 거 필요 없다. 내 앞가림부터 좀 하고 살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젊은이들 앞에 통일이라는 게 얼마나 낭만적이고 철없는 소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문 정권한테 경고를 하는데요. 지금 하루아침에 무슨 정의용이 볼턴 만났다고 한라인이 재구축 안 됩니다. 신뢰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재구축이 되겠어요? 먼저요, 한미 동맹이 동맹인가에 대해서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 심부름 많이 해서 정의용 잘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야지. 별의 별거를 북한하고 뒤에 다 짜고 중국하고 이야기해놓고 미국에 가가지고 동맹 한라인 재구축이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저는 문재인 정권한테 경고를 합니다. 이제 1년 지나고 4년 남았어요. 내 보기에 이 정권 털리어요. 그런데 이제 4년이든 그거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죠. 종말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봤을 때 적폐청산으로 박근혜 이명박 정권 처벌했던 거는 기본이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북한하고 내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과 국가 보위를 해치려고 했던 부분까지 지금 처벌의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경고합니다. 반드시요,
이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북한과 뒷거래를 한 사람들 전부 다 법정에 세워가지고요. 국가 반역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걸 제가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두 번 다시요. 공직자고 정치인이고 정말로 이 남북 문제를 가지고 자기 개인의 편향에 따라서 주사파라고 해서 나라를 그렇게 끌고 가면 됩니까? 애초에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앉히는 꼬라지가 틀려먹었던 정권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적폐로 야당 다 날려버리고 쇼로 국민들 홀려가지고 북한하고 띵까띵까 해서 개헌까지 해서 한마디로 나라 북한에 바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이제는 정말로 이 정권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이 대북 정책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제 국가 무슨 자문위원, 즉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반미기면서 미북 합의는 가능할 텐데 문제는 이행이다. 디테일 속에 악마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참 거기에 기가 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종석이는 종전선언을 건의한다. DMZ에 있는 GP에 무기를 철수하고 평양과 서울에 대표부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김영희라는 중앙일보 대기자 며칠 전에 헛소리했죠. 인천, 개성, 해주를 엮는 경제 클러스터를 해야 된다. 정세현이 정상회담 중요성이 40%라면 홍보가 60%다. 국민에게 홀려야 된다. 문정인이 정상회담 당일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하고 내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남북이 함께 국제 경제에 큰 판을 만들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임동원이 정상회담 전에 예비회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디테일이고 뭐고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중에 책임져야 될 일. 저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가장 잘못한 일이요. 6.15 남북 정상회담, 14 남북 정상회담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배경과 거기에서 벌어졌던 반역적 행위에 대한 역사적 청산을 하지 않은 책임이요.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이 두 사람은 그것만으로요. 솔직히 말하면 보수 진영의 대통령으로 자격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지금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둘이 쌈박질 하다가요.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우리가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정권이 망하고 난 이후에요.